원인 모를 통증, 늘어나는 질병, 떨어지는 기력과 입맛. 내 몸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내 몸을 지키는 기둥,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 우리가 걷고 뛰고 먹고 숨쉬는 등 생존하기 위해 365일 움직이는 200여 개의 뼈, 100여 개의 관절, 600개 이상의 근육. 그런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제 기능을 잃어가는 내 몸의 기둥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 질병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노년 건강을 책임지는 내 몸의 기둥, 뼈, 관절, 근육을 사수하라. 그러니까 이 뼈, 관절, 근육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이 건강이 악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네. 맞아. 게다가 세 가지 모두 30대의 정점을 찍고 이후로부터는 감소하는 것들이야. 늦출 순 있어도 피할 순 없다는 거지. 정진남, 올해 나이 68. 4, 5년 전부터 관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과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건강 용의자들과는 달리 운동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유를 파악하던 중이었고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정진남 씨 소환한 상태입니다. 정진남 씨, 관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근데 제 나이쯤 되면은 관절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긴 그 관절 질환을 국민 질환, 국민 걱정 질환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제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은 없거든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건강하지 않나 싶어요. 일리가 있으시네. 근데 관절이 아픈데도 운동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등산 가고 암벽 등산도 즐길 만큼 암벽이요? 네네 하고 싶은 운동을 다 해봐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하고 싶은 운동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자, 건강을 위해서는 이 운동을 즐기는 마인드는 필수기 때문에 그 마인드만큼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몸에 무리가 간다면 분명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운동만큼 건강에 좋은 것은 없잖아요. 잠깐만요. 확실히 지금까지 봐온 건강 용의자들과는 너무 다르신데요? 그러니까. 암벽 등반? 제가 하기도 힘든 건데 이걸 하신다고요? 근력 키우려고 시작했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오, 올라가신다. 저거는 이 손발 밸런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기까지를 못 가시고 계속 제자리만. 아우, 어떡해. 괜찮으신 건가요? 또 올라갔어. 어머. 아이고. 저러다 부상 입으면 안 되는데. 용기는 가상하신데 저러시다가 다치면 어휴, 무릎이 말을 안 들어, 무릎이. 무릎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예전에는 끝까지 올라가고 하셨나요? 아 그럼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시는 거잖아요. 장바구니도 못 드시네요. 힘드셔가지고. 힘이 들어 이제 드는 것도 무거워요 이제. 무릎도 아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파? 아휴. 아우. 계속 통증이 찾아오니까 저렇게 이제 주무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하면은 좀 날라나 다리가. 근데 또 운동하세요? 예 이제 성이 안 차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워낙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든 운동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거 너무 무리했나 봐. 근데 아프신데도 계속 운동을 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거 들여놓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대부분 택배가 오면은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무거워서요. 아, 운반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이고,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허리까지 힘이 빠진 상태네요. 자, 휴식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 보여요. 무릎 보호대? 항상 하시나요? 네, 한 24시간 꾸준히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24시간을 착용하고 계시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잖아. 정진나 씨. 네. 일단은 운동을 좋아하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일상조차도 되게 힘겨워 보이시는데요. 운동도 좀 힘들어 보이시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더 찌뿌두두하고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 아픈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운동하면서. 다리가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갖고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요? 네네. 와, 퇴행성 관절염이요? 네네. 관절염이 그 사기? 정도면 사기면은 심각한 수준인가요? 상당히 좀 심각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우리 이제 병원에 진단 받을 때 1기부터 4기까지 정도 이제 나뉘거든요. 이 초기에는요, 약간 새끈새끈한 약간 식초 같은 그런 간헐적인 통증이 와요. 근데 2기와 3기에는 조금만 그래도 통증이 오고요. 우위해진다고 이제 붓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4기는 사실 말기에 해당되는데요. 아이고. 무릎 윗뼈, 또 무릎 아랫뼈 여기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로 연골이 거의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붓기 또 밤에는 열감이랑 팽창감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지게 되죠. 이야. 뼈가 계속 부딪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사기면은 이거는 지금 가장 안 좋은 단계라는 건데 그럼 통증도 엄청 심하실 것 같은데 이 통증은 어떻게 참으세요? 그냥 이제 무릎 보호대 하기 전에 파스도 붙이고 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일상적으로 우리 나이 또래에 다 아픈 병이구나 하고 그리고 견디고 나가요 그냥. 아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2명 중에 1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실제로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환자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절 건강의 악화 이유 중에 하나가 줄어든 근육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서 아픈 거예요? 근데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뼈가 약해지면 관절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관절과 근육?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뼈와 관절 건강을 좌우하는 최종 보스가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기둥인 뼈, 관절, 근육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 최대 40%를 차지를 하고 또 우리 몸 전신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뼈와 관절을 더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근육이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관절 주변의 근육이 더 약해지면서 이 뼈의 움직임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더 잘 유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뼈를 기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근육이라는 게 실제적인 그 기둥 역할을 하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면 관절과 뼈까지 영향을 미친 거고. 근데 근육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실히 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렇지. 네. 우리가 검사를 하기 전에는 몸의 부피가 늘거나 줄었을 때 이게 살이 찐 건지 근육이 찐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혹은 살이 빠진 건지 근육이 빠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진 자리를 말이죠. 죄송하지만 지방이 다 채워. 근육이 또- 빠지고 지방이 또 채운다고요?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부핀에 있는데 지금 근육인지 지방인지 모르는 거죠. 와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근육이 빠진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 채워지면서 우리 몸에 지방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방에서는 염증 인자들이 분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염증 인자가 더 증가한 상태가 되고 이것들 때문에 근육통이나 관절통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은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붙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나빠지면은 통증도 전신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것도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는다면은 근육이 많이 감소되진 않았나라는 것을 좀 의심을 해보고 근육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관리. 어디 가세요? 등산 장비. 산거 등산? 설마 저거 신고 가시는 거 아니죠? 설마. 에이 설마. 다리도 아프고 이제 이거를 버려야 되나. 용의자 본인 건가요? 네, 제 거예요. 언제 신던 거죠? 아, 60대 초반까지는 신었죠. 8년 전까지만 해도 신으셨는데 지금은 못 신으니까 우울하신 거야. 관절 건강에 저 계단 오르기는 정말 치명적인데 말이죠. 이게 사실 무릎이 아파지면은요, 무릎 통증 때문에 허리를 자꾸 용을 쓰고 숙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허리까지 부담이 가게 되고요. 젊음이 좋다. 지금 걸음걸이도 많이 느려지셨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저렇게 걸음걸이가 이렇게 점점 느려지시잖아요. 네. 저런 경우는 근감소증의 시작 증상일 수 있는 거예요. 오. 아니 걸음이 느린 게 건강에 적신호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보행 속도는 말이죠. 노인의 근육 감소와 노화 정도를 평가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건강 지표예요. 이전보다 걸음 속도가 많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걷는데 자꾸 다리가 이렇게 끌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하체 힘이 빠졌다는 증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요.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상에서 보폭이 좀 좁아진다든지 속도가 느려졌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남 씨, 혹시 원래 걸음이 좀 느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빨랐어요. 빨랐다고요? 등산을 하면 선두에 섰어요. 선두에? 제일 앞에 섰어요. 리더. 네네. 그렇게 한번 등산을 가시면은 뭐 산을 얼마나 타신 거예요? 한 10시간 정도는 탔죠. 10시간이요? 와. 아니 10시간이면 그 특수부대 훈련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강철 부대 아니에요? 와. 아니 근데 예전에는 막 산도 선두에 섰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유, 지금은 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간다는 게 뒤처지니까 혼자 많이 해요, 산행을. 그래서 혼자 가시는구나. 네,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하긴 8년 전까지만 해도 힐도 신고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네네. 아까 보니까 진짜 높았거든요. 네네. 젊어서부터 힐을 좋아해갖고 어. 또 젊었을 때는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갖고 뚱뚱해갖고 제가 이 키에 73까지 나갔었는데 그때도 힐을 신고 다니면 힐이 이렇게 후였다고 그랬어요. 어머머머. 그렇게 신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꾸준히 운동하는데도 근육이 잘 늘지 않더라고요. 아하. 운동량도 늘려봤는데 쉽지 않아요. 아 정말 공감합니다. 예. 네. 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뼈와 근육 생성 및 또 뼈와 근육의 유지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가 줄기 때문인데요. 뼈와 근육 생성 및 유지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바로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요? 성장 호르몬이 아니 그거는 아기 때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자, 성장 호르몬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김승은 씨도 우리 반장님도 우리 여사님께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는 키 크는 대로 가겠죠. 다들 아시죠? 근데 나이가 들면 말이죠. 이게 면역, 항산화, 노화 방지, 단백질 형성, 근육 형성, 그리고 뼈 형성 이런 쪽으로 다 쓰이게 되거든요. 특히나 성장 호르몬은요.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동안 평생 나오는데 10년마다 무려 14.4%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감소해? 계속 나오지. 아까워라. 성장 호르몬이 줄면은요 근육량도 감소하고요. 특히나 운동 능력이 자꾸 떨어져서 살도 찌고 체지방량이 엄청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음을. 아, 무릎 보호대 안에 파스를 붙였네. 하루 종일 보니까 보호대를 차고 계신데 저렇게 되면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네. 아니 파스를 붙이면 좀 나아지세요? 그냥 잠시 시원하죠. 아이고, 안 되겠다. 약을 먹어야겠네. 근데 파스가 안 되니까 지금 약을 꺼내고 있어요. 아유, 약을 먹을까. 아유, 내성 생기면 어떡하지? 처방받은 걸 안 드시네요? 예, 진통제 지금 먹고 있어요. 왜요? 내성 생길까 봐요. 아. 이게 통증이 그렇게 심한데도 내성이 생긴다는 이유로 병원 처방약은 드시지 않고 대신 이거 진통제만 드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요, 내성이 생겨서 약 안 먹는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아 이거 참. 아니 그런데 진통제는 드신다? 이 관절염 약에 내성이 생길까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흔하게 사용하는 관절염의 치료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내성이 사실은 잘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3기 환자가 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2기나 1기로 더 나아지기는 힘듭니다. 단지 현재 염증 상태로 좀 좋아지게 하고 4기로 진행이 되는 속도를 완화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게 진통이 더 진행이 되면은 내성이 생겼구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사실은 특히나 말이죠. 무릎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되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병이 있더라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증상이 심해질수록 환자분께서 느끼는 약의 효능은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네라고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심해진 건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의 용량이 자꾸 늘게 되고요. 더 센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뿐이지 사실은 관절염 약 자체가 내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셔요. 아니 그럼 건강 용의자가 24시간 착용한다는 무릎 보호대는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무릎 보호대는 관절염이 있거나 운동으로 손상이 됐을 때 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좀 더 분산을 시켜줘서 그 통증을 완화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진남 씨처럼 24시간 내내 계속 착용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내 근육과 인대들은 사실 약해지게 되고 또 꽉 조이게 되니까 혈액순환도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보조요법에만 계속 의존을 하시게 되니까 이 근본적으로 내가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과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 정진남 씨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제 말이 법이다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깨달으셨네. 듣기로는 이 자녀분들도 정진남 씨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많이 걱정을 해요. 제가 20살에 시집으로 와서 결혼해갖고 네. 25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저라는 존재는 많이 잊고 살았어요. 대단하시다.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하면서 살려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저를 많이 걱정을 해갖고 아이들이 잔소리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깨달으셨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도 먹어야겠지. 오후인데 뭐 첫 끼를 지금 드시는 거예요? 네, 아침은 거르고 지금 이제 식사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러시네. 근데 밥상에 고기가 없어요. 다 채소예요. 나이 먹어갖고 뭐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갖고 채소만 먹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고기 드셔야 돼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소화가 또 잘 안 되시나 본데요?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문제점 투성인데요. 투성이에요, 투성. 투성입니다. 네. 왜냐면 온통 채소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살이 찌면 무릎이 아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한 살을 안 찌게 하려고 채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드시는구나. 네네. 있으시구나.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단백질 그 식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말이죠. 인체에서 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혈액, 호르몬, 근육, 장기, 그리고 모발 등의 주 성분으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성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 숨쉬고 먹고 또 장기가 움직이는 특히나 장을 잘 동안도 생명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과정들이 단백질에 기대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더라도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이제 더 많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고기도 잘 안 드시려고 하고 단백질을 섭취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세요. 실제 우리나라 60세 이상 2명 중에 1명은 단백질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많다. 제가 앞으로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내 몸의 기둥인 근육, 관절, 뼈에 문제가 생겨 전신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부족은요. 면역을 떨어뜨려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요. 단백질 섭취가 권장량의 7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4분의 3 이하로 드시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24%. 아이고야.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무려 60%까지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0%요? 어머,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네요. 아이고야. 그럼 이제부터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저희가 배운 바로도 단백질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백질을 섭취를 할 때는 고기, 생선, 달걀 이런 여러 가지 동물성 단백질과 콩, 곡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고 식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필수 아미노산 9종을 전부 다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지방 함량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를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종류의 단백질을 적절하게 섞어서 드셔야 체내에서 단백질의 합성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건강 용의자분의 일상을 지켜본 결과 근육 건강을 악화시켜 관절에도 이 악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자, 정진남 씨의 건강 상태에 딱 맞는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모범인 64세 정희 씨. 2년 전 근육 감소를 겪은 후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지만 현재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근육 건강은 물론 골밀도 수치까지 정상으로 되돌린 건강 모범인이 정진남 씨를 위한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입니다. 산속에 계시나 보네요. 우리 촬영 요원도 굉장히 힘들었겠는데. 오, 노인 느낌인데요? 명상하는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자, 저분이 바로 오늘의 건강 모범인 정희 씨입니다. 와. 오, 유연해. 와. 자세가 뭐 거의 흐트러짐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요가를 한 지 17년째예요. 17년. 예전에는 몸이 안 좋았었는데 열심히 관리해서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어요. 과거에 아팠을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거지?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어요, 버섯 농사를. 근데 일이 너무 고되고 제 체력에는 딸렸나 봐요. 체력이 딸리니까 온몸에 근육에 힘이 떨어져서 너무 아프고 어깨가 빠져나갈 것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팔을 이렇게 내리고는 못 자고 밑에다가 벽에나 쿠션을 받치고 이렇게 올려야지만이 통증이 없어서 겨우 잠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농사를 그만두고 찾아다니다가 요가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2년 전쯤에 가구에 살짝 부딪혔는데 왼쪽 4번째 발가락에 뼈가 부셔져 나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복합골절이 뭐이구나. 이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골다공증 좀 검사하자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네, 요가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식단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요가와 식단 관리를 같이 하면서 골다공증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비책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완화됐다고 하니까 비법이 뭔지 너무 궁금해.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근손실을 막을 수 없었다. 이 건강 모범인 과거 사연이 이 정진남 씨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뼈와 관절 건강을 좌우하는 최종 보스가 바로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건강 모범인의 골다공증도 근육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내 몸의 기둥인 뼈, 관절, 근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나이와 반비례하는 건 뭘까요? 가마스 뭡니까? 근육량.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 생성의 속도보다 근의 위축이 되는 속도가 더 빠른데요. 이 근육량은 30세에 정점을 이루다가 40대부터는 10년마다 약 8% 정도씩 감소를 해서 결국에 80대에는 30대 절반 수준의 근육밖에 남아나지가 않는다고 해요. 문제는 이 건강한 사람도 중년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줄어든다는 점이죠. 아까워. 네. 그리고 말이죠. 과거에 건강 모범인의 근육 건강이 악화된 원인이 또 있습니다. 최승민 씨, 예.
아까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단을 짜야 된다고 했죠?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자. 맞습니다. 건강모범인의 과거 식단을 조사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정진남 씨와 마찬가지로 동물성 단백질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건강한 식단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생성 유지하는 성장 호르몬과 근육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근육 합성을 돕는 양질의 단백질마저 섭취하지 않으면 과거의 건강 모범인도 근 손실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역시 반장님 정확하십니다. 근감소로 인해 골다공증까지 겪었던 건강 모범인이 지금은 골밀도 수치가 정상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자, 못 믿을 것 같아서 내가 건강 모범인의 건강 상태 검사를 의뢰를 해놨지. 자, 딱. 네, 건강모범인의 정희 씨의 현재 골밀도를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 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마이너스 2.8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정상 범위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제가 또 뼈 건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육량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몸 전체에 비해서 특히 다리 근력이 부족한 정진남 씨와 달리 건강모범인은 전신에 근육이 골고루 자리 잡혀 있었고요. 또 근육이 줄어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기초대사량 또한 정진남 씨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와. 역시. 건강 모범인. 이 건강모범인 정희 씨의 경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골밀도 수치와 근육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네. 우리 정진남 씨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건강을 찾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모범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범인의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네. 시계를 보셨는데 지금 꺼내신 게 뭔가요? 예, 도시락이에요. 예전에는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면 끼니를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오면서도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시계를 보셨구나. 몇 시인지 확인을 한 거야. 삼시세끼를 정확한 시간에. 와, 탄수화물이랑 식물성 단백질만 먹던 과거와는 달리 동물성 단백질도 이제 잘 챙겨 드시네요. 네, 우리가 한 끼 식사에 체내 흡수되는 단백질이 20에서 25g이거든요. 한 끼에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근육 합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건강 모범인처럼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매 끼니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마시던 건데 그게 뭔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맞는 식습관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빠져나가는 근육을 붙잡아서 뼈랑 관절도 튼튼하게 해주는 제 비법이에요. 바로 제 몸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는 액상 단백질이에요. 액상 단백질?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토록 궁금해하는 액상 단백질의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지.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맞추셨어요. 콩에서 분리한 대두 단백질, 그리고 두 번째 우유 속 카제인, 제인.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것은 유청 단백질. 즉 액상 단백질은 대두, 카제인, 유청이 혼합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우유를 가열해서 이 치즈를 만들고 나서 남은 액체를 바로 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청에서 단백질 성분만 쏙 뽑아낸 게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 뽑아내는 과정에서 지방과 유당이 거의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인데요. 이 원유 1리터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유청 단백질은 단 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0.1%요? 엄청 귀한 거네요, 그러면. 0.1%면. 자, 유청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BCAA 때문이에요.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BCAA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BCAA가 뭐죠? 이 BCAA라는 거는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발린, 이소류신을 뜻합니다.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BCAA를 섭취하면은요, 근육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운동 후 근육통 감소, 또 혈중 젖산 생성을 억제하고요. 근육 피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모범인이 식품으로 채우기 쉽지 않은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을 그동안 이 액상 단백질로 채우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손을 하시면서 하나, 둘 발등 피면서 가시고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모범인 모습이 드디어 보이네요. 아, 이 17년간의 내공. 바닥에 말랑말랑 하시고 손을 하시면서 발등 피면서 올려주시고 다시 디귿자 자세 할 거예요. 뒤꿈치를 안 들고 힙을 들면 대퇴부가 자극이 많이 가요. 그러면 이 대퇴부 자극은 허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허리 근육까지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디귿자 구름다리 자세는 골반과 엉덩이의 군살을 제거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중년 건강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고 또 허리의 유연성 또한 증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도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요가 선생님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요가를 하시고 나서 굉장히 건강해지시고 저희도 배우면서 요가 자세도 바르게 잘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도 배우면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범인도 과거 운동만으로는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더욱 회원들한테 식습관과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배고파. 혹시 식사를 벌써 하시나요? 아, 예. 식사는 제때 먹어야지 돼요. 제때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지 근육도 잡아주고 그래서 근육이랑 기운을 잡아주는 제 비법 밥상을 알려드릴게요. 약간 채소도 있고 샤브샤브 이런 거 드시려고 하나? 고기도 있고 야채가 많아요. 고기랑 채소 해산물이 다 있네요. 예. 이게 제 비법의 밥상이에요. 육해공 밥상. 육해공 밥상. 예, 이게 육해공 밥상인데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야. 저 완벽하네. 와, 너무 맛있겠다. 아우. 저렇게 먹으면 근육이 꽉꽉 차오르죠. 아, 음료나 물을 대신해서 근손실이 올 수가 없네요. 진짜. 맛있겠다. 네,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하고 오늘 내가 단백질이 부족했다 싶으면 액상 단백질로 채워주고 있어요. 간편해서 수시로 챙겨 먹기 좋아요.
진남 씨, 저도 한때는 일상이 힘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꾸준히 노력하시면 건강 되찾을 수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관리해요. 화이팅!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정진남 씨 오늘 네. 출연해 주셨는데 잘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많은 거를 배워갖고 가는 것도 같고 또 이렇게 같이 출연해 주신 출연진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갖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도 노후 자금 대비하듯이 미리미리 저축하면 건강한 노년을 지낼 수 있겠죠.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잘 숙지하셨길 바랐고, 자, 정진남 씨의 건강한 노후를 우리 건강청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근육 자금하세요.